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오늘 아침 9시부터 떨어졌나요? 이거 뭐 별다른 악재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인프라법 때문에 그러나? 지금 제가 아는 걸로는 거래소에 BTC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들이 던진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차트 보시면 여기 51선에 정확히 물려서 지금 반등이 약간 약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이럴 때 보면 참 차트가 정말 정확한 것 같습니다. 51선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겠죠.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이 떨어졌고 58K까지 간 것 같은데, 58K까지 갔는데 리플도 거의 BTC와 똑같은 움직임으로 뭐 오른 게 별로 없으니까 떨어졌다가 업비트 기준으로 1430원에서 시작을 해서 1320원까지 갔으니까 전 세계가 똑같이 보는 차트라 이 지지라인에서 다들 다시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차트를 조금만 보실 줄 아시면 이럴 때 저점에서 잡기가 약간 편하죠. 지금 121선까지는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여기서 이게 이제 인프라법 통과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 생각에는 선물 롱 포지션 청산빔이 아닌가. 한 번씩 나오잖아요. 내려갔다 청산을 시키고 다시 올라가는, 뭐 던지는 분들은 없으시죠? 이럴 때는 던지는 게 아니라 추매를 하시는 게 맞는 거죠. 항상 매수는 파란색일 때, 매도는 빨간색일 때. 이게 다들 아는데 좀 지키기가 힘든 룰이죠. 매수는 파란색, 매도는 빨간색. 공포에 사고 환희에 던져라 말같이 잘 안되죠. 근데 지금 제가 어제 영상 올린 걸 댓글들 좀 보니까 이런 날들은 되게 좀 안 좋은 글 쓰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참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의 이 내공들이 참 별 5개 같으세요. 별 10개. 물론 이제 오래 투자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코리니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참 어떻게 그렇게, 이거 그냥 약간 센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든지 올라가려면 내려왔다 가야 돼요. 그래야 더 큰 상승을 합니다. 거기에 그냥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조정 없이 쭉 올라가겠습니까? 이러면 분명히 쭉 떨어져요. 뭔가 지지 저항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올라가야지 그 구간이 어떤 구간이든 튼튼해집니다. 튼튼해져요. 조정이 없으면 이 라인들, 지지하는 라인들의 이 차트가 생성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면 이런 지지 없이 바로 추락을 해버린다는 거죠. 오늘 같은 날은 뭘 해야 된다? 오늘 같은 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계속 쭉 사지 마라고 했지 않습니까? 손도 대지 마라. 근데 이런 날들은 조금씩 봐서, 떨어지는 거 봐서 51선에서 지지를 받겠구나, 그러면 여기 내려오는 거 보고 약간 사자, 매수를 하자. 오늘 어쨌든 조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제가 10월 2일부터 지금 거의 한 달 보름 정도 아주 지속적으로 리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로 영향력이 없는 크리에이터지만 XRP 리플에 관해서 정말 속속들이 파헤치면서 하나둘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사란 말은 하지 않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귀 기울이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누구라고 딱히 말은 안 하겠는데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냥 흘려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거의 한 달 반 동안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분명히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분명히 인정하시죠. 잔소리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어요. 분명히 그냥 돈을 벌고 싶으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사세요. 근데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하다면,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리플을 사지 마세요. 자, 잔소리 또 그만하고 최근 트위터에서 굉장히 좀 그 사진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또 소개를 해 드릴 건데,
이게 2018년도에 스위스 국립은행 회의에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보이시죠? 여기 빵형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의 CEO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홍콩 통화당국 최고 경영자시고요. 또 요분이 사우디아라비아 통화당국 의장, 그리고 요분이 IMF 통화시장 디렉터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사전 자금 조달 유동성, 그 요구사항을 제거를 하고 블록체인을 지불 결제 계층으로 사용하여 은행 산업을 혁신하려는 리플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약간 오바지만 이날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돈은 찍는 비용, 사용하는 비용, 지키는 비용, 유지하는 비용, 심지어 버리는 비용까지 천문학적 돈이 수수료라는 명목하에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이 모든 불필요한 비용들을 감소시키고 시장에 유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 자금 조달 유동성 요구사항은 어느 기업이든 어느 은행이든 어느 국가든 매일, 매월, 매년 불필요한 돈을 쌓아놓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누가 돈을 달라고 할 줄 모르니까. 이게 이제 사전에 불필요한 자금을 조달을 해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돈을 쌓아놓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돈을 쌓아놓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자꾸 익스체인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뭔가를 계속 전환을 시켜야 된다. 불필요한 이런 일을 하지 말자. 우리가 보안도 최고고 속도도 최고니까 우리 걸로 대처하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잔소리처럼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국가도 이중지불에 관한, 이중지불, 더블 스펜딩에 관한 돈이 두 번 보내주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비트코인 백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이중지불에 관한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굳이 중재자를 거치지 않는 P2P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진정한 자유이다. 어마어마한 수수료, 사회 간섭 비용이 절약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 이중 지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이 설명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 2018년도 이 데이터가 지금 굉장히 트위터상에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어요. 아, 이게 어떤 시스템, ODL 시스템, 수요 유동성, 수요가 계속 많아지는 어떤 유동적인 환경에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이 금융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전 세계가 인터넷이란 통로에서 하나로 묶여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국제 송금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죠.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SNS를 한다면, 유튜브를 본다면 이게 전체 다가 다 국제 송금이에요. 내가 유튜브를 여는 것도 국제 송금입니다. 네, 그 안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결제 에스크로가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광고를 본다든가, 내가 지불은 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안에는 클릭을 함으로써 굉장히 수많은 수요 유동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클릭을 하는 순간 무조건 그 수요에 대한 유동성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긴다는 거죠. 조금 계속 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환경, 어쩔 수 없습니다. 인터넷이 나와서. 요 이야기는 또 여기까지 하고, 한 달 반 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살짝 협박같이 들리시는 건 아니시죠? 네, 어쨌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한 달 반 동안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계, 그 시간의 끝을 같이 동참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XRP가 오늘날 유틸리티를 가진 유일한 합법적인 암호화 자산이라고 말하는 여성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분인데 로사 구마타오타오 리오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을 그러면 어떤 분인가 한번
위키페이지에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분의 신상을 한번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가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제43대 재무부 장관을 역임을 했던 분이고, 오바마 행정부 때 8년간 재임을 하신 분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오바마 바이든. 바이든은 지금 대통령, 오바마 행정부일 때 부통령을 8년간 하셨죠. 그때 같이 손을 맞췄던 그분이라는 거. 재임 당시에 미국 전역에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자금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미 재무부 장관 역할에서 리오스 재무관은 퍼트녹스를 포함한 미국 조폐국과 판화 인쇄국, 그러니까 이분은 통화에 관련되는 일에 집중을 했던 분이고, 모든 통화 및 코인 생산 활동을 감독하는 것이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 통화를 재설계하기 위한 거의 8년간의 노력, 이 소셜 미디어 포털 원탁 회의 및 시청을 사용한 연방 정부 역사상 최초의 전국적인 대중 참여 프로세스가 포함되었다. SNS. 그리고 이제 오바마 정부에 합류한 뒤에는 이런 많은 일들을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했던 분입니다. 어쨌든 이 통화에 관련된 업무, 그리고 오바마, 그리고 바이든. 자, 근데 지금 이분이 뭘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올해 5월 리오스는 리플랩 이사회에 합류를 했습니다. 리플의 이사회에 합류를 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이유는, 대중적인 이유는 뭐냐, SEC 소송에 능통할 것이다. 이게 어떤 대중적인 평가예요. 제가 평가해볼까요? 리플, 오바마, 바이든, SEC, 그리고 리오스. 근데 이분이 SEC 소송에 승소를 하기 위해서 리플에 들어왔을까요?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절대 이런 일이 없죠. 제 영상을 오래전부터 봐오신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있다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계속 리플을 CBDC 명목화폐로 쓰기 위해 침투를 시킨 거죠, 전문가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리플을. 근데 수박의 겉핥기식으로 바깥에서 보는 거하고 직접 참여를 해서 보는 거하고는, 이분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리플 안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SEC는 쇼예요, 쇼. 리플을 명목화폐, $10,000 디자인. 이 말은 하면 할수록 참 신선해요. 10,000번을 해도 신선할 것 같아요. 리오스. 자,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세요? 이분이, 리오스가 통화에 관련된 업적 때문에, 봐보세요. 미국의 $100짜리 지폐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분이에요. 로사 구마타우타우 리오스. $100짜리 지폐에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영광은 인류의 영광 아닌가요? 가문의 영광을 떠나서. SEC, 미 정부, 어떻게 보면 중재기관, 정부기관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리플사의 이사회에 진입을 했어요, 리오스가. 근데 이런 사람이 $100짜리 지폐에 자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축통화인 $100, $1짜리도 아니고 $100짜리 지폐에 이름이 박힌 사람을, 어떻게 보면 정부에 반하는, 정부의 규율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회사에 임원으로 들어가 앉아 있을까요?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기도 아니고 100% 저는 리플을 보기 위한 쇼예요, 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달 반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플 이야기를. 근데 아직도 사고 계신 분이 계세요. 사지 마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한 댓글들이 안 달려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지 말라는 거예요.
리플 이사회에 이런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SEC 2기라고 넣었을까요? 오바마의, 아니 바이든의 멘토는 오바마예요. 오바마. 조력자. 8년간 밑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8년간 재무부 장관 하는 사람을 리플 안에 넣겠어요? 이거 뭐 초등학생들한테 말해도 다 리플 사지 마라 그러겠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